신용대출이나 잔압을 4천만 원씩 하셨는데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하면은 어떤 분은 안 하면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자를 내주세요. 이자를 준공 때까지 낼 때까지 이자 부분을 내시고 그 이자를 잔금에서 플러스해서 내십시오 하고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자를 안 내거나 신용대출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이자 부분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형평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3천만 원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3천만 원을 내실 분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조합원님 말씀대로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3천만 원 한꺼번에 내겠어요. 그러면 조금씩 뭐 형편되는 대로 뭐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 내셨다가 좀 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3천만 원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아까 뭐라 했죠? 잔금에서 할인해 드릴 거예요. 지금 금융이자 플러스 알파 해서 그 대신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아까 4천만 원씩 신용대출 안 하거나 잔압 안 하신 분들은 잔금 때 돈을 이자를 플러스해서 내기로 했잖아요. 그 돈 갖고 재원을 계산을 해보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무리 여기서 3천만 원씩 여러분들 내십시오 해도 맞습니다. 저도 지금 3천만 원 없어요. 낼 수가 없죠. 근데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내주시면 잔금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가 할인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 해서 조합사업에 갈 수 있는 거고 좀 부족하면 뭐 5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고 500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 잔금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할인받고 그래서 17만 내면 사업에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한 분도 안 하시고 초기에도 안 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도 못 사고 나머지 토지 인허가도 못 가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한 달에 10억씩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이자가 못 가요. 그러면 아마 저번 달에 어저께 저희가 이자 안 내드렸으면 개인 신용 불량자로 통보하셨을 거예요. 신용대출 하신 분들. 안타깝죠. 그때 총연대 조합장님 그 간담회로 전환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근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많은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뭐 오늘 말씀드린 게 협박은 아니고요. 저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저희 회사는 사실은 시공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다음에 와서 공사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 관리도 저희가 해드리고 토지에 대한 금액 부족했을 때도 나중에 조합장님하고 업무대행사 대표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저희가 한 500억 정도를 대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 대여를 어떤 거를 담보로 했냐?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비 채권을 담보로 해서 저희가 빌려드렸어요. 자기네 돈 받아갈 거 못 받아가고 그걸 담보로 해서 대여를 해줬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도 대여를 해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원님도 개개인의 담보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대행비 조합하고 상의해서 그리고 조합에서는 조합장님이 이 토지담보대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개인 담보 보증을 쓰셨어요. 몇천억이나 되는 거를 보증을 쓰셨어요. 만약에 아마 잘못되면 아마 몇 대가 돈을 갚으셔야 돼요. 저기요. 지금까지 말씀 30분 넘게 들었는데 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인을 해갖고 4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돈을 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600명 이상 정도로 그렇게 돈 안 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그렇게 받은 이후로 3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람을 왜 끌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진짜 선하게 돈 잘 낸 우리만 지금 두 번째로 모이고 바쁜 시간에서 모이고 우리만 지금 진짜 협박받는 기분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만약에 그런 분들 돈을 뺏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돈 없는 분들이 돈을 어떻게 낼까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신용이 안 돼서 신용대출을 못 받은 건데 그분들 걸 그렇게 해갖고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저희는 어차피 돈을 내는 거잖아요. 집을 사면 돈은 내야죠.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다 들어가요. 잔금까지 얼마가 들어가요. 때 되면 다 융자를 받든 뭐하든 우리가 돈을 때 되면 다 이렇게 차근차근 돈 내시고 그러면 돼요 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토지도 다 매입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제가 사과드리고 저도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지금 99% 가까이 돼 있고 또 인허가가 지구단위 지금 12월에 고시가 나면 내년 초에 건축 시비해서 사업 승인이 완료되는 일정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착공 가는 일정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족한 사업비를 채워야 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내신 걸로 제가 그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깝죠. 이게 그 잘 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660명이 왜 안 됐냐? 근데 뭐 개인 사정이 신용이 안 돼서 신용대출이 안 되신 분도 있는 거고 또 나는 신용대출 하기 싫어 나는 못해 이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 2,200명에 되시는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은 잘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660명이 만약에 4천만 원씩 신용대출을 했거나 잔압을 하셨으면 그 비용 갖고도 준공 때까지 아니 착공 때까지 필요한 자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약금 20%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이제 중도금 대출 60%는 저희 시공사가 보증을 서서 여러분들이 대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 잔금은 이제 입주하실 때 내시면 되는데 지금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조합원님들이 각각이 주인이긴 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분은 안 내고 어떤 분은 내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은 각각의 개인이 주인이지만 이 사람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총회 때 해서 의견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내신 분들 제명하고 몰치하고 이자 부분 더 내게 하는 총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잖아요. 진짜 돈이 없어서 신용대출도 안 되시는 분들 때문에 사업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도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토지 부분이나 계약금이나 토지 잔금 그 다음에 사업비 부족할 때는 이렇게 잔금 낼 거를 미리 좀 땡겨서 내셔서 한 사업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하고 업무대행사랑 협의해서 이 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드리고 총회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총회가 어쨌든 비대위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원이 안 돼서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뒷볼트 나지 않습니까? 당장에 11월 달에 이자 못 내고 하니까 뒷볼트가 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12월 달에 소개를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11월 한 26일 날 정도에 그럼 그때 총회에서 먼저 했던 그런 내용이 통과가 되면 네. 선거이고 뭐고 상관없이 조합이 굴러가서 정상적인 그 일정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회가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의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조합원님들 계약금 덜 내신 분들이나 신용대출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천만 원이 다는 안 되더라도 그리고 잔압을 하시면 그런 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제가 지금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게 뭐냐면 토지 담보 대출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토지들은 토지 담보 대출이 잡혀 있는데 나중에 토지 산 뒤에 늘어난 토지 산 거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결이 돼야 토지 담보 대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그 비용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토지 담보 대출로 하면은 뭐 한 90억 가량의 돈이 재원이 들어와요. 담보 대출로. 그래서 그 총액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조금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덜 내고 되시는 분들은 더 내시고 부족한 자금 토지담보대출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계약금 안 내시거나
신용대출 안 하신 분들 잔압을 하시든 아니면 페널티를 주면 이 사업은 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일정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총회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안타깝죠. 네. 다른 부분도 질문 있으시면 저 질문 하나 갖고 있으시면 뭐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시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좀 이제 그 어투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부담 느끼셨다면 제가 스럽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의 담당 이사로서 이 사업이 지금 누구보다도 잘 갈 수 있는 사업장인데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면 그 피해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회사나 저는 어쨌든 이 사업장 내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조합과 업무대행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토지 담보대출 있잖아요. 저희가 17빌지에 약 10,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230평 정도 샀어요. 감정가에서 지금 저희가 이번 총회 안건을 통과시키자고 못했는데 이것만 해도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자금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회의연설 이병선 이사님 말씀 잘 드렸죠. 네, 오늘 좀 말을 굉장히 길게 하시니까 그만큼 저희 현장에 조금 지금 이제 좀 걱정스러워서 하신 것 같으니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그 사업 앞으로 이제 사업 추진 향후 일정에 대해서 업무대행사 함상무 대표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대행사 대표 함상무입니다. 먼저 사업이 늦어져서 여러분들 많은 저희들한테 질타도 하시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 서희건설 담당 의사분께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셔갖고 저희가 할 얘기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갖고 뭐 일정이라든가 하는데 그 일정의 세부적인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작년 11월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까 여기 보셨듯이 토지가 98% 이상 저희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수용하는데 문제 없고 그게 작년 11월 달에 토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동시에 보내서 입안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지구단위 신청이 들어가서 변경 신청이 들어가서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냐면 한강유역정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평가를 3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심의 교통, 재해, 환경영향가 3가지를 받는데 그 앞에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강유역정에 초안 통과됐고 본안으로서 지금 들어가서 본안에 마지막 그거를 받으면 저희가 12월 이제 요번 달에 받으면 12월 달에 지구단위 심의를 통과해갖고 결정구체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필이면 또 저희가 돌산이다 보니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수리보험기가 산답니다. 전용 기념물이. 그래서 한강유역정에서 어제 그저께 최종적으로 질타를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절벽 있는 산까지 다 다니고 했는데 거기에 수리보험기가 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보험기가 거기서 서식을 하는지 알을 낳는지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2,960명이라는 조합원님들이 지금 이걸 사업이 빨리 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강유역정에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있느냐. 지금 수리보험기는 거기 타지 않는다. 서식은 저기 송산 거기 그린시티 거기 푸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보험기가 서식을 하고 우리 현장에는 간혹가다 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저희가 항변을 하고 계속 이제 제기를 해서
지금 요번 달에 한강유청에서 이제 그건 오기로 지금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게 오고 나면 12월 달에 지구단위 그 결정 고시가 납니다. 그럼 12월 달에 결정 고시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통합심의, 건축심의를 하는데 그 12월 달 그 원래 심의가 그 3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합으로 하면 보통 3, 4개월 걸립니다. 그 통합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하동시에서는 통합심의 준비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교통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요거는 하동시에서 그 심의 그 통합심의 그 준비할 때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가면 또 환경 영향평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요번 한강유치원에 저희가 그 11월 달에 그 본문 저희가 접수했던 그 평가서를 달라고 요구했던 게 그때 가면 환경 영향 평가를 또 하니 그때 가면은 여기 수리본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그걸 달라고 해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12월 달에 그 지구단위 결정고시 심의 들어가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영향 평가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저희가 실시 설계 인가를 내고 그리고 나서 사업 승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이제 100% 착공이 들어가려면 토지 문제가 이제 100%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다 협의는 완료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1.3% 못 달린 부분들이 한 번지 안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땅이라서 다 협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만 치르면 되고 잔금 치르면은 저희 이제 건축 부지는 100%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 일정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아까 뭐 앞서서 그 서희 그 담당 이사님께서 뭐 다 얘기하셔갖고 지금 사실 뭐 더 들 얘기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저번 그 총회 무산이 됐던 게 BD 쪽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분들도 이 사업이 진행이 늦게 되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으셔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진행을 그 총회 진행하는 걸 무산시킨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 말씀드렸던 그 당일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니 들어오셔서 본인들이 생각하셔갖고 아니면 반대하고 맞으면 찬성해서 이 사업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날 얘기는 이 사업은 지금 안 해도 무사히 간다. 자기들은 걱정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어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10월달 이자를 못 내서 금융권에서 11월 3일까지 이자 납부가 안 되면 모두 다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다 그 신용불량 예정 통보 다 보내고 한수 조치 들어가면 여러분 카드 쓰시는 거 아시죠? 카드 대금 날짜에 3일 딱 여유 주죠. 3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카드 정지시키고 못 쓰게 하고 신용불량 다 공동정당망에 다 띄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저께가 11월 3일인데 저희에다가 저희 그 자금 대여 요청 많이 그 전부터 했는데 저희들한테 그냥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뭐 요구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저 요구를 해주면 그 소리 다 맞춰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7시에 돈이 나갔는데 이자를 납부를 했는데 7시까지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 돈을 갚을래? 거기에 대해 갖고 저 이견이 좀 있었어요. 서희에서는 아까 그 얘기 좀 갔으니까 제가 지금 욕해도 상관없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서희에서는 3천만 원 잔압 받고 그분들 3천만 원 내신 분들 있으면 남이 입주 때 이자 해주자. 그리고 조합자금하고 저희가 주장한 거는 아니다. 일단 먼저 이거 이자 대여해주면 이자 내고 우리가 조합원님들을 상대로 브릿지 안 받으신 분들 브릿지 강제적으로 받게끔 계속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금 안 내신 분들 독촉에다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담보대출 할 테니까 먼저 해줘라. 서희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돈 안 내면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담보대출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먼저 조합원님들이 3천만 원 잔압 선납할 수 있도록 먼저 그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제 7시까지 실갱이 하다가 좋다 그것도 우리 노력할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방법도 갈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제 7시에 이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건 안 갈 것인데
이게 그런데 비밀리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제 알려줘